오케이. 자, 오늘은 지난 시간 하던데 우리 벡터의 연산 중에서 어디 벡터의 실수에 대한 느껴지는 내용이야. 우리 기억나잖아? 벡터의 지난 시간에 복습하면 벡터는 뭡니까?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양이었죠. 그걸 표현한 방법으로 화살표. 화살표의 길이가 벡터의 크기, 화살표의 방향이 벡터의 방향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벡터는 화살표를 표현할 때 화살표가 시작되는 점 시점, 화살표 끝나는 점 종점이라고 불렀고요. 근데 이 벡터를 AB 벡터라고 쓰고 이거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그냥 A 벡터라고 표현하게 된다. 이 표현에서는 시점과 종점이 드러나지만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죠. 그 다음에 이 벡터 중에서 좀 특별한 게 무슨 벡터? 첫 번째 0벡터라는 게 있었죠. 0벡터는 뭡니까? 크기가 0인 벡터. 따라서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예요. A의 벡터예요. 자, 0벡터는 크기가 0이고요. 방향은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단위 벡터 있었죠. 단위 벡터는 크기가 얼마짜리? 1짜리 벡터야.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뭔 뜻이야? 단위 벡터지. A 벡터인데 그 A 벡터의 크기. 자, 이거는 절대값이면 A 벡터의 크기라고 그랬죠. 그럼 벡터가 아니고 뭐야? 스칼라. 하나의 값이라서 실수. 따라서 A 벡터에다가 그 크기만큼 실수별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길이가 얼마나 되니? 1짜리 줄여버리지. 길이가 크기가 3짜리 화살표인데 그거를 3으로 나눴으니까 뭐야? 1짜리 화살표 벡터로 주니까 이게 단위 벡터의 표현이야. A 벡터랑 방향을 같이 하면서 크기가 1인 벡터가 된다고요. 이게 단위 벡터야. 그 다음에 또 무슨 벡터가 있으니? 역 벡터라는 게 있었죠. AB 벡터의 역 벡터는 마이너스 붙여서 표현했고요. 역 벡터는 뭡니까?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점과 점점이 이렇게 벡터니까 BA 벡터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벡터들을 정리했고 두 번째는 그 벡터들이 연산을 했었죠. 자, 기억나겠지만 벡터의 연산은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우리가 다항식이나 실수에 연산했던 그대로 벡터 연산 갖다 보시면 된다고 했어. 그치? 덧셈, 뺄셈, 그 다음에 실수별까지. 특히 뭐 덧셈 같은 경우는 자 AB 벡터와 BC 벡터의 합은 어떻게 했어?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면은 순서 그대로 AC 벡터로 합칠 수 있다고 했죠. 그런 이유는 A, B 벡터, 그 다음에 B, C 벡터. 삼각형법에 의해서 AC 벡터가 둘이 합벡터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식으로 냈을 때 종점과 시점이 일치하면 바로 합벡터를 쓸 수도 있었어요. 그치? 물론 평행사변도 존재했었죠. 얘를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고 따라서 둘의 합벡터는 두 벡터의 평행사변의 대각선 길이가 그 다음에 차도 있었죠. AB 벡터 빼기 AC 벡터는 그랬니? 시점을 일치하게 한 다음에 뒤합술이었죠. CB 벡터가 차였어요. 왜? 벡터의 차는 역 벡터의 합으로 계산하시면 충분히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 그렇지?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습니다. 벡터의 차는 일단 어떻게 한다? 둘의 시점이 일치할 때 우리가 새로운 벡터를 표현할 수 있었죠. AB 빼기 AC 벡터는 CB 벡터. 시점 지우고 뒤합순을 쓴다고 했고. 그럼 거꾸로서 쓰는 게 중요하다고요. CB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시점 얼마인지 확대 맞춰서 쓸 수 있겠죠. 시점 5로 맞출까? 그러면 뒤합수니까 OB 벡터 빼기 OC 벡터로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빨리 당겨. 자, 그 다음에 실수배 얘기를 했어. A 벡터 앞에 K라는 실수가 붙이는 건 무슨 뜻이야? K가 먼저 양수면 된다. 방향이 같은 방향을 했어. 그치? 같은 방향으로 길이만 바뀐다. 곱해진 실수 K가 음수면은 어때? 부가 마이너스 붙는 게니까 뭐야? 방향이 반대인 게 벡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가 반대 방향으로 됐어. 주어진 벡터. 물론 K가 0이 뭐가 되니? 0벡터 되는 거죠. 자, 양수 음수에 따라서 벡터의 방향을
결정되는 거고요. 그때 K의 절대값 크기에 따라서 뭐야? 벡터의 크기, 파스칼 길이가 되는 거죠. 곱해지는 실수 K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원래 벡터보다 어때? 크기가 커진 벡터가 되는 거고요. K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원래 벡터보다 크기가 작아진 벡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2분의 1 곱해지면 원래 벡터보다 길이가 반짜리, 3이 곱해지면 원래 벡터보다 길이가 3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자, 오늘은 벡터의 평행을 볼 텐데, 평행은 벡터의 실수배랑 연결되는 부분이야. 자, 먼저 두 벡터가 평행하다. 저희가 뭐냐면 평행한 두 벡터의 정의는 뭐냐면, 자, 방향이 같거나 반대인 두 벡터를 서로 평행하다고 합니다. 자, 방향이 같아도 평행하고요, 방향이 반대도 평행한 거야. 우리가 손붙이면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얘기가 뭐야? 이렇게 되겠지. 그 벡터들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두 벡터가 이렇게 방향이 같으면 평행하다고 그래. 또는 두 벡터가 어때? 방향이 정반대여도 어쨌든 평행하잖아. 그렇지? 정의 자체가 그래. 그래서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방향이 똑같거나 방향이 반대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서로 평행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직선의 평행 기호랑 똑같이 씁니다. 평행하다고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두 벡터 평행한 거는 사실 우리가 연산을 이용할 수가 없어. 이 상태로는 평행하다는 거는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이거를 연산을 이용하면 뭐래요? 두 벡터가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길이는 상관 있어 없어? 없죠. 지금 두 벡터의 평행에는 방향 얘기만 있어. 방향 얘기만. 크기는 상관이 없다고. 그 말은 A, B 벡터의 화살표의 길이는 다를지언정 뭐는 같다? 방향은 같다는 뜻은 무슨 말이야?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얘 길이를 조금만 바꿔주시면 얘랑 같은 벡터 된다는 얘기지. 맞지? 두 벡터의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요 벡터의 길이를 적당한 실수변에서 요 길이랑 맞춰주시면 두 벡터는 같아지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하, A 벡터는 B 벡터에다가 적당한 실수변을 해주면 됩니다는 뜻이야. 그리고 방향의 반대일 때도 마찬가지지. 방향의 반대고 길이가 다르면 어떡한다? 여기에다가 적당한 실수변을 해서 길이를 맞춰주고, 그 실수가 뭐면 음의 실수면 방향도 뒤바뀌겠지. 그럼 이 벡터는 완전히 똑같은 벡터가 돼버리겠네. 즉, 이 벡터에다가 적당한 음의 실수 K를 곱해주시면 방향이 뒤바뀌면서 길이도 같게 만들 수 있겠죠. K가 음수일 때는 방향이 반대이면서 평행한 두 벡터, K가 양수일 때는 방향이 같으면서 평행한 두 벡터를 의미하는 거야. 따라서 두 벡터가 평행하다, 우리가 연산식으로 나타내면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됐지? 그래서 평행이 나오면 기호를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 어떻게 이걸 해야 돼? 실수배. 물론 B 벡터가 A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써도 상관없죠. 얘가 두 배면 여기 2분의 1배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누굴 기준으로 써도 상관없지만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고생이 바뀌었네요? 잘못된 게 아니야. 됐지? 그 다음 여기 보세요. 93쪽의 내용 보자. 많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벡터가 서로 같을 조건도 있죠. 우리가 서로 다른 두 벡터는 뭐였어?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을 때 서로 같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두 벡터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크기와 방향이 같아지면 되는 거잖아. 네? 자, 영각성 다 쓸게. A 벡터와 B 벡터는 모두 뭐야? 0벡터가 아니야. 그 다음에 실수 M, N 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0벡터가 아닌 A 벡터에다가 실수배를 하고, 그 다음에 0벡터가 아닌 B 벡터에다가 또 다른 실수배 N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된다면, 0벡터가 된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겠어요?
둘이 0벡터 아니야. 각각 서로 어때? 서로 다르기도 하고, 그렇지? 서로 평행하지 않을 때 0벡터가 아니고 서로 평행하지도 않을 때 얘기야. 평행하지도 않고, 평행하는 이유가 뭐야? 방향이 같거나 반대 있지는 않단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방향이 또 어긋나 있는 두 벡터죠. 그리고 둘 다 0벡터는 아니야. 크기도 가지고 있는 벡터들이야. 그런 두 벡터를 실수배를 아무리 해서 합해봐야 0벡터 나올 가능성은 MN이 0이 아닌 이상 없어요. 그래서 A벡터 이렇게 있고요, B벡터가 이렇게 있어. 둘 다 0벡터 아니고 방향도 평행하지 않죠. 그럼 이걸 아무리 실수배 해봐야 우리가 뭐야? 평행사를 만들었을 때 대각선 길이가 0벡터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없죠. 물론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서로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똑같으면 합치는 수가 뭐더니 0벡터 되지만 문제에서 뭐라 했어? 평행하지 않다 그랬잖아. 평행하지 않다는 얘기는 방향이 같거나 반대인 경우는 아니라고요. 그럼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삐딱하게 합쳐져 있는 두 벡터를 제 아무리 길이를 줄이거나 늘려서 둘을 합쳐봐야 무조건 평행선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 그럼 그 대각선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가 0벡터 나올 수는 없다고. 0벡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언제야? 요 실수된 MN이 둘 다 뭐가 돼서 0이 돼서 각각이 0벡터가 되는 수밖에 없다고. 그치? 그래서 얘가 0벡터가 되기 위한 조건은 결국 M도 N도 뭐 해야 된다? 0일 수밖에 없다. 됐니? 두 번째, MA 벡터 더하기 NB 벡터랑 M-A 벡터 더하기 N-B 벡터랑 서로 같은 벡터가 돼야 돼. 그리고 이것도 뭐가? 한쪽을 이항시키면 벡터의 연산에 의해서 A 벡터, A 벡터끼리는 계수를 꺼내면 B 벡터 된다고요. 넘기면 N 빼기 N 다시 B 벡터는 0벡터가 되겠죠. 다 넘기면 0벡터. 맞니? 그러면 1번 조건에 의해서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도 않고 0벡터가 아닌 상태에서 0벡터가 되려면 결국 이 개수들이 뭐가 되겠니? 0 되겠죠. 0 되는 얘기는 M과 N이 어때야 돼? M과 N 다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N과 N 다시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1번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자, 평행하지 않은 그리고 0벡터 아닌 두 벡터가의 실수배의 합이 서로 같은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0벡터 되려면 결국 각각의 벡터에 0벡터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 실수들이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두 번째는 자, 좌변 우변에 각각의 벡터의 합이 있을 때 두 벡터가 같으려면 어떡한다? 각 벡터의 개수들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만 두 벡터는 같을 수 있다. 자, 생김새 거의 유사하죠? 뭐라고 비슷하니? 항등식에서 본거 유명, 항등식이랑 비슷하잖아. 항등식이 자, ax 더하기 by는 0이 xy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는 a-x 더하기 b-y, 얘가 xy에 대한 항등식이 되려면 a 개수는 x 개수는 x끼리, y 개수는 y끼리 같아야 된다고 배웠죠. 똑같은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형태상은 우리한테 많이 익숙한 형태가 될 거야. 항등식 했으니까. 됐지? 자, 얘를 이용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벡터의 연산을 통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식에서 어떤 개수들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이전 개수들을. 바로 문제들이 나올 거야. 31번 역시 마음 가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0벡터가 아닌 두 벡터 A, B가 있을 때 둘이 서로 평행하진 않대. 다음 등식을 만족한 MN을 구하세요 됐습니다. 보세요. 1번 M 더하기 N 빼기 1 A 벡터 더하기 M 빼기 N 빼기 3 B 벡터의 합이 0 벡터가 된다. 그럼 무슨 말이야? OC AB는 평행하지 않고 0 벡터도 아니라며. 결국 어떻게 된다? 두 벡터가 서로 같은 조건에 의해서 A 벡터의 개수가 B 벡터의 개수가 어때? 같아야겠죠. 그지? 아, 같아야 돼. 둘 다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죠. 영준아, 얘가 0 돼야 되고요. 얘도 0 돼야 된다. 그럼 뭐 하면 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치? 하나만 그냥. 여기다가는 1. M 빼기 N은 3. 둘을 더하면 2M은 4. 4M은 2. 얘는 마이너스 1. 끝. 자, 두 번째는요. 요 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A 벡터, A 벡터, B 벡터, B 벡터가 있어요. 그들의 적당한 실수배들이 되어 있는 것들의 합이 같으려면 어떡한다? 각 개수들이 같아야 된다며. 좌변 n 빼기 3이랑 우변에 n 더하기 1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좌변 2n 플러스 1이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까지 같이 가져가야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됩니다. 역시 연립하면 m이 보이시겠네. 좌변이 하면 m 빼기 n은 4가 되는 거고요. 넘어가면 m 더하기 2n은 넘어가면 1이 되겠네. 자, 둘을 뺄게요. 마이너스 3n은 빼면 3. 따라서 n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m은 3. 간단한 문제들이야. 됐지? 31-2번 볼까요? 밑에 문제. 결국 조금 다른 문제 같지만 의미상은 똑같아. 31-2번. 뭐라 되냐면 서로 평행하지 않고 그리고 0벡터도 아닌 두 벡터 A, B 벡터에 대해서 OA는 A 벡터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OB는 B 벡터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OC 벡터는 뭐야? KA 벡터 더하기 3B 벡터라고 약속했어. 이때 6AC 벡터는 뭐랑 같다? M 곱하기 BA 벡터랑 같을 때 M하고 K를 구하는가? 와, 뭔가 복잡해 보이지? 영준아, 앞에 보자. 자,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보세요. 지금 문제를 푸는 조건식이 요게 메인이 되는 조건식인데 그거를 풀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들이 뭔데? 다 벡터의 시점이 뭘로 맞춰져 있어? O로 맞춰져 있죠. 그럼 밑에 것도 어떻게 돼? 시점 O로 바꾸어야지만 A, B로 바꿔 집어넣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시점을 O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어? 아까? 여기가 있냐? 좀 뺄셈이죠. 중요하다 해서 엄청 중요해요. 다시 봅니다. A, B 벡터 빼기 AC 벡터는 벡터의 뺄셈에 의하면 시점이 같은 상태에서 시점 지우고 D 압수량을 했잖아. CB 벡터로 계산한다고 했어. 거꾸로 그걸 볼 수 있겠네. 거꾸로 생각한다면 CB 벡터는 시점을 각게 맞춘 다음에 D 압수니까 AB 벡터 빼기 AC 벡터를 쓸 수 있는 거고 시점을 꼭 A로 맞춰야 될 필요는 없잖아. 뭐로 바꾸세요? 5로 맞춰서 OB 벡터 빼기 OC 벡터를 써도 시점 지우고 D 합수니까 12 벡터 나오겠죠. 그래서 한 벡터를 두 벡터의 차로 표현하려면 어떡한다? 시점을 내가 통일하려면 차를 이용해서 D 합순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D 합순으로. 시점은 내가 원하는 시점 맞춰놓고요. 그럼 지금 여기서 다시 아이고 요들을 시점을 다 뭘로 좀 맞추고 싶다는 얘기야. O로 맞추고 싶지? 그럼 어떡한다? 자 6 쓰고 AC 벡터는 어떻게 바꿀 거야? 시점을 O로 D 합수니까 OC 벡터 빼기 OA 벡터로 쓸 수 있겠죠. 그렇지? 는 M. 자 BA 벡터도 역시 시점을 O로 맞춰야 되니까 D 합수니까 OA 벡터 빼기 OB 벡터로 풀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잖아. 6 OC 벡터는 얼마야? KA 벡터 더하기 3B 벡터가 되는 거고 빼기 OA 벡터는 빼기 A 벡터가 되겠죠. 는 M OA 벡터 대신에 A 벡터, OB 벡터 대신에 B 벡터라고 쓰면 되겠죠. 됐지? 자, 좌변 정리합니다. 같은 벡터끼리 묶어냅니다. A 벡터 묶어내면 K 빼기 1 A 벡터잖아. 그리고 앞에 6이 곱해져 있죠. 그 다음에 B 벡터는 6, 3, 18 B 벡터. 우변은 M, A 벡터 빼기 M, B 벡터. 자,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두 벡터가 서로 같은 조건에 의해서 A 벡터의 개수인 니와 여기가 어때? 서로 같아야겠네요. 첫 번째 식은 6, K-1이 M이랑 같아야 되네요. 두 번째 B 벡터의 개수인 18이랑 여기의 마이너스 1은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m은 얼마나? 일단 마이너스 18에 넣을 거고요. 집어넣으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18이래. 6 나누면 k-1은 마이너스 3이래.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소실 수 있겠죠.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는 쉬워. 뭐? 중요한 거는 뭐겠어? 여기 있는 벡터들을 위에 있는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점을 O로 분리하는 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확실하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자 32번 가보겠습니다. 벡터의 평행에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설명했다시피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얘기는 방향이 같거나 반대. 따라서 한 벡터는 다른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안 써요? 쓴다. 자, 0벡터 아니고 서로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 A, B에 대해서 P 벡터는 2A 빼기 MB 벡터고요. A 더하기 P 벡터와 B 빼기 P 벡터 서로 평행하다며. 그러면 A 더하기 P 벡터를 먼저 계산하고 B 빼기 P 벡터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다. 자, A 더하기 P 벡터 대신에 뭘 쓴다? 2A 빼기 MB 벡터가 될 거고요. 그럼 정리하면 3A 벡터 빼기 MB 벡터가 A 더하기 P 벡터가 되겠다. 자, 마찬가지로 B 빼기 P 벡터는 B 빼기 P 대신에 2A 빼기 MB 벡터가 될 거고, 풀어주면 마이너스 2A 벡터 플러스 M 플러스 1 플러스 M 플러스 1 B 벡터죠. B 벡터 보면 M 플러스 1 B 벡터가 되겠다. 근데 얘들이 뭐하다? 지금 평행하다 그랬잖아. 평행하면 뭐라? 한 벡터가 다른 벡터의 실수배라며. 그러면 한 벡터 뭐다 붙일까? 요거 3A 빼기 M B 벡터는 다른 벡터 마이너스 2A 플러스 M 플러스 1 B 벡터의 실수배랑 같다며 K라고 쓰면 되겠죠. 선생님 반대로 붙여도 되잖아요. 요거는 요거의 K배랑 같다. 그래도 돼. 어차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어때요? 두 벡터 서로 같은 쪽도 또 써먹어야죠. 마이너스 2KA 벡터가 되는 거고 더하기 K M 플러스 1 B 벡터가 되겠죠. 그게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럼 두 벡터 서로 같은 조건에 의해서 A의 개수 3이랑 A의 개수 마이너스 2K랑 같고 A의 개수 마이너스 M이랑 A의 개수 K M 플러스 1이랑 어때? 같다. 자, 여기서 K가 얼마나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올 거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분의 3 M 마이너스 2분의 3 이항시키면 플러스 2분의 3 2분의 1 M은 마이너스 2분의 3 따라서 M은 얼마?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거 바로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에 못 쓰니 열심히 주어진 배운 것들 평행 조건들 또는 벡터의 차를 이용한 표현들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항상 어때? 좌변 우변을 비교하면서 두 벡터 서로 같은 쓰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밑에도 조금 더 복잡하게 보이지만 결국 방법은 동일한 부분입니다. 형준아, 좀 더 참을 수 있겠어?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자, 96쪽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조건이죠. 세 점이 한 직선이 있을 조건은, 자, 우리 이 직선할 때 했죠. 1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려면, 이렇게 한 직선에 있으려면 어떤 조건을 따졌냐? AB 사이의 기울기랑 BC 사이의 기울기랑 AC 사이의 기울기가 모두 어때? 같은 거지. 그래서 두 개만 같으면 되니까 AB 기울기랑 BC 기울기랑 갖다 놓고 풀든지, AB랑 AC의 기울기가 갖다 놓고 풀든지, BC랑 AC의 기울기가 갖다 놓고 풀면 되는 거였죠. 기울기로 풀었었어. 자, 여전히 기울기로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벡터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 무슨 얘기인데? 봐. 여기 있는 두 점들 가지고 AB 벡터도 만들 수 있죠. 또 뭐도 만들 수 있어?
BC 벡터도 만들 수 있죠. 또 AC 벡터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의 옆 벡터도 만들 수 있겠죠. BA 벡터, CB 벡터, CA 벡터도 만들 수 있겠죠. 여러 개의 벡터를 만들 수 있지만 그들 세 점의 한 직선에 있으면 이들의 벡터들이 모두 어때? 서로 평행할 수밖에 없잖아. 어떻게 만들어도 방향이 같거나 방향이 반대일 수밖에 없으니까. 맞니? 그래서 세 점의 일직선에 있는 조건은 우리가 벡터로 표현하면 뭐가 된다? 세 점 중에 두 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벡터가 서로 어때? 평행하다는 뜻이야. 평행 조건을 가지고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AB 벡터랑 BC 벡터가 평행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고요. 에이, 저는 그냥 BC랑 AC는 알아요. BC 벡터는 AC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에이, 저는 반대로 할래요. AC 벡터는 BC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뭘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물론 크기에 따라서 K 값은 다르게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얻는 거는 동일하더라고요. 조건은. 됐지? 그래서 어느 점이 됐든 세 점, 한 직선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점 중에서 두 점을 가지고 시점, 정점을 하는 벡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서로 다른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조건을 위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일단 문제 좀 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풀어볼게요. 33번 보겠습니다.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내점 OA, BC에 대해서 OA, OB, OC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M값을 구하라 돼 있지. A, B, C가 한 직선에 있도록 하는 M값이니까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어야 된다? 그럼 세 점 가지고 세 점 중에 두 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잖아. 어느 벡터를 취할지는 내 기분대로 하시면 돼. 어떻게 할래 보나? 어느 벡터랑 어느 벡터가 평행하다고 풀래? 에이. 방금 이해를 못했니? 자, A, B, C가 한 직선에 있다고. O는 어디 있는가? 어딘가에 있겠죠. 서로 다른 네 점인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거지. O는 한 직선에 있다는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OA 벡터랑 OB 벡터 평행하다고 말하면 돼?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A, B, B, C, C, A 얘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벡터들이 서로 평행한 거죠. 맞죠? 다시 그럼 누구랑 평행하래? A, B랑 누구랑? B, C? 오케이. 그렇게 할게. 그럼 평행하면 A, B랑 B, C랑 평행하면 못한다. A, B 벡터는 B, C 벡터의 실수배입니다. 쓰면 되겠죠. 됐죠? 그럼 자, 얘들만 풀어야 되는데 문제 조건 봐봐. 다 시점이 얼마에 걸어줬어? 오르줬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점으로 맞추는 거야. 그치? 자, AB 벡터는 뭐 벡터? OB 빼기 OA 벡터로 쓸 수 있고요. K BC 벡터는 OC 빼기 OB 벡터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집어넣자. OB가 얼마나 했어? 3A 벡터 빼기 5A 벡터는 A 더하기 2B 벡터 는 K OC 벡터는 MA 빼기 4B 빼기 5B 벡터는 3A 벡터. 그렇게 써도 벡터가 서로 같은 조건 쓰는 거야. 정리할게. 3A 빼기 A니까 얼마야? 2A 벡터 빼기 2B 벡터가 좌변이 될 거고요. 우변은요? M 빼기 3A 벡터죠. K 곱해지니까 K M 빼기 3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4B 벡터 마이너스 4K B 벡터. 그럼 자 A의 개수 같아야 되니까 2랑 K 곱하기 M 빼기 3이랑 같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K랑 같네. 따라서 K는 얼마야?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M 빼기 3은 4가 될 테니까 따라서 M은 얼마 되겠어? 7이 되겠습니다. 그치?
평행 같대. 완전 똑같은 문제죠, 그쵸? 세점 평행은 벡터와 벡터 평행하다 직접 주는 거고요. 세 점이 일직선에 있다는 얘기는 세 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는 거니까 내가 직접 평행한 벡터를 찾은 다음에 실습에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때 보세요. 하나 더.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야, 이게 나중에 할게, 나중에 시험 일단 할 때. 자, 밑에 33-2번 한번 보고 가자. 33-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행사변에 ABC가 있어. A, B, C, D 이렇게 있는데 A를 2대3으로 하는 점은 2라며. 2. 몇 대 몇으로? 2대3. 2대3으로 네분한 점이 1이라며. 그 다음에 BE를 연결해서 만들었을 때 이 선분위의 한 점 F에 대해서 BF 벡터의 크기가 BE 벡터의 실수배라고 했습니다. BF, BE. 이렇게 적당하게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어떻게 되도록 BF 벡터의 크기가 BE 벡터 크기의 m배랑 같도록 어떻게 정확하게 점을 잡았을 때 이 점을 F라고 했을 때 이 F랑 A랑 C랑 연결하니까 어때 돼? 일직선에 있어야 된대. 그렇게 하도록 하는 M을 찾으시라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지금 다시 와. 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1은 정확하게 잡아줬죠. 몇 대 몇으로? 2대3으로 네번 좀 잡았어. 그러면 B와 1을 연결하면 하나의 선분이 만들어지겠네. 그 선분위에 적당하게 F를 잡는데 어떻게 잡았냐? BF 벡터의 크기는 뭐야? 화살표의 선분의 길이죠. BF의 길이가 BE 길이의 몇 배? M배가 되도록 잡은 거야. 그럼 만약에 봐봐. 2분의 1이면 어떻게 하나? BF의 길이가 BE 길이의 절반, 중점에 잡혔다는 뜻이죠. 3분의 2면 BF의 길이는 BE 길이의 3분의 2만큼 2대 1이 되는 점을 잡았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F를 잡다가 적당하게 M을 잡아줬더니 M에 맞춰서 잡았더니 AFC가 한 직선 위에 있더라는 얘기잖아. 어떻게 풀어야 돼? 자, 이거 그냥 우리가 원래는 뭐야? 벡터의 평행 가지고 즉 한 직선에 있을 쪽까지 풀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냥 배운 그 도형의 기초적인 성질 가지고 중국식으로 풀어낼 수도 있어요. 봐봐. 평행삼에서 봐. 2대3이죠. 그럼 전체 길이는 얼마 보면 돼? 5로 보면 되겠죠. 여기 보세요. 지금 이게 몇 대 몇인지가 알면 결국 M값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몇 대 몇인지 구해내야 된다고요. 근데 보세요. 여기 모래시계 모양의 삼각형 두 개 모양 뭐야? 보이지? 서로 어때? 닮음이죠.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렇게 역각 같고 이렇게 역각 같으면 둘이 A의 닮음이야. 닮은 비가 몇 대 몇이겠어? 2대 5죠. 전체가 5에 되니까 2대 5야. 그럼 여기도 2대 5겠네. 2대 5면 전체는 7로 보겠네. 그래? 7분의 5가 되겠다. BE 길이의 7분의 5만큼이 BF가 되는 거야. 따라서 셈은 얼마다? 7분의 5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도 있는 거야. 오우씨, 그럼 이렇게 하고 필요 없네? 아, 근데 이렇게 울릉도할 때 답을 찾으면 되잖아. 그치? 응. 됐지? 닮음 아주 유용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뭘 배웠으니까. 배웠잖아. 결국 지금 이게서 F점의 위치를 찾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야? 이 세 개가 한 직선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AF 벡터랑 AC 벡터가 어떻다 서로 평행하다는 뜻이죠.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으니까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보면 되겠죠. 그 말은 AF 벡터는 AC 벡터의 실수배랑 같다는 얘기죠.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자꾸 AF 있으면 귀찮으니까 두 개의 기본 벡터를 내가 그냥 A 벡터, B 벡터로 세팅을 해주자. 편의를 위해서. 평행사변을 위해서 우리가 벡터 할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벡터는 평행사변의 두 변을 각각 하나의 벡터로 정하는 게 제일 편해. 지금 보니까 어때? 시점이 다 A로 맞춰져 있네? 그럼 어때? AB 벡터를 내가 A 벡터로 쓰고 AD 벡터를 뭐라 할까? B 벡터로 둘게. 계속 쓰기 귀찮아서. 자, 그러면 AF 벡터는 어디 있어? AF 벡터는 AF 있지? AF 생각봐. AF 벡터는 자, AF 벡터는 여기는 AC 벡터를 틀린 거죠. AC 벡터의 실수배죠. 몇 배인지 알 수 있어 없어? 거기서 또 닮으면 쓸 수밖에 없네. 그치? 여기 몇 대 몇이야? 2대 5죠.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야? 2대 5죠. 그치? 그러면 AF 길이는 전체 7분의 2만큼이죠. AC 벡터의 7분의 2죠. 5대 2면은 7분의 2잖아. 얼마? AF 벡터는 AC 벡터의 7분의 2배야. 길이가 7분의 1 줄었으니까. 실수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 AC 벡터는 보세요. AC 벡터는 이 두 벡터의 뭐야? 합 벡터죠. 평행선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AC 벡터는 뭐라 쓸 수 있어? A 벡터와 B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죠. 결국은 AF 벡터는 7분의 2 A 벡터 더하기 7분의 2 B 벡터로 쓸 수 있겠네. 맞지? 자, 그 다음에 AC 벡터는 AC 벡터는 바로 그냥 나왔네. 그치? 왜 이렇게 힘들고 AC 됐지? 그럼 끝이네 그냥. 바로 나왔는데 뭐 이상한 짓을 했어. 그냥 7분의 2 AC 벡터. 그럼 바로 풀어버렸네. 이렇게 풀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 됐지? 그래서 자 벡터의 연산도 결국은 우리가 도형에서 다루는 거니까 우리가 배웠던 닮음을 비롯한 두 가지 도형의 성질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벡터의 연산, 덧셈, 뺄셈, 실수배, 그 실수배의 연산, 연장선에 있는 평행 조건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가 더 남았어. 벡터의 연산이. 벡터의 내적이라는 연산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여기 다음에 위치 벡터를 배우고 그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테니까 거기까지 해야지 벡터의 연산을 완전히 마무리한다고 보시면 되겠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복습해 주시고요. 잠깐 끊었다가 위치 벡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